544쪽에 보면은 중간 10번째 줄인가 8번째 줄쯤에 내가 우리 상황에서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안정성이요. 우리 법률이 우리의 의복만큼이나 그 어떤 확정된 모양새를 잡지 못한다는 점이다. 어떤 정체의 불안정성을 비난하는 것은 쉽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모두 불안전함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런 표현이 있고요. 참 그 여자들은 그 당시에 상당히 대접을 못 받았나 봐요. 그 545쪽에 10번째 줄점인가? 일꾼이나 어리석은 여자조차 자기에게도 지각이 있을 만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다. 우리는 남이 자기보다 더 용감하고 더 체력이 강하고 경험이 더 많고 더 잘생겼다고 쉽게 인정한다. 하지만 판단력이 우월하다는 것만큼은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는다. 고집이 센 건가요, 그럼? 고집은 여전히 본인이 센. 그 다음에 이 글에 대한 얘기 또 나옵니다. 545쪽 밑에 두 번째 줄에 그러니 이 글은 뭐 쭉 나오고 마지막에 보면은 일종의 시작이다. 시험이라고 했죠 아까. 그게 546쪽 첫 줄에 나오는 거고. 그런데 그대는 누구를 위해 쓰는가? 권위적인 학자들의 지식.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은 한편 평범한 대중은 섬세한 사상의 멋과 깊이를 보지 못한다. 그런데 이 두 부류가 세상을 채우고 있다. 학자이든지 평범한 대중이든지. 세 번째 부류는 스스로 조절되고 강력한 정신들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 세 번째 부류는 너무 희귀해. 우리 사이에는 이름도 지위도 갖고 있지 않다. 사람들은 흔히 자연이 그것의 은총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나눠준 것은 분별력이라고 말한다. 자기가 받은 몫에 만족하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으니 말이다. 이건 좀 표현 이해가 잘 안 돼요. 분별력. 그렇지. 분별력이 있으니까 만족하는 것다. 네? 만족하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다 만족하는구나. 그 다음에 547쪽에 다섯 번째 줄에 다른 이들이 수없이 많은 친구들과 친지들에게 자기 명예, 자기 근세에 나눠주는 애정을 나는 오로지 내 정신의 평안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 바친다.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잘 지내는 것 그것이 바로 내 학문이기에 루크레티우스가 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548쪽에 보면은 중간 아랫부분에 굵은 글씨로 다 있죠. 나는 질서, 조화, 안정된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으로 얻고자 한다.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일관성 있는 태도, 어떤 개별적인 행동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 있는 태도이다. 남을 모방하려고 자기 천성을 부리면 그 일관성은 유지할 수 없다. 그러니 이것이 내가 오만이라고는 악덕의 첫 번째 부분이라고 한 것에 대해 첫 번째 부분은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고 오만의 두 번째 부분은 즉 남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런 얘기죠. 내가 나를 그렇게 잘 변화했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 있습니다. 그다음 549쪽의 여섯 번째 줄에 보면은 세상은 그들에게 오로지 명예를 복락의 전부로 용명을 완전성의 전부로 제시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인가? 밑에서 13번째 줄인가 보면은 적들에게도 인정해야 할 명예가 있으면 솔직하게 인정한다. 내 감정은 변한다. 그러나 내 판단은 바뀌지 않는다. 또한 나는 내 싸움을 그것과 관계없는 다른 사정들과 혼동하지 않는다. 나는 내 판단력의 자유를 너무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어떤 격정에 사로잡혀도 쉽게 자유를 버릴 수 없다. 그 다음에 몇 번째 뒤에 페르시아엔 잔량할 만한 고결한 전통이 있었으니 그들은 끝까지 철저하게 싸운 철전지 원수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용맹에 값하는 명예로운 방식으로 공정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만난 그 훌륭한 사람 얘기를 친구 얘기를 하고 있죠. 550쪽에 보면은 그 밑에 위에서 여덟 번째 줄인가요? 가장 천성이 내가 만난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천성이 훌륭한 사람은 에티엔 드라 보에시였다. 그 다음도 재밌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550쪽 밑에서 여덟 번째 줄점에 장인이 값진 재료를 손에 넣어 작업의 규칙을 어겨가며 책에 맞춰 엉터리로 뒤섞여 버리면 싸구려 재료를 쓸 때보다 자신의 치졸함을 더 흔히 드러내 보이는 것이나 사람들이 습고상보다 황금상에 난 계람에 더 충격을 받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551쪽에 두 번째 줄에 나는 자연히 우리 교육의 우매함을 재론하게 된다. 우리의 교육은 우리를 선량하고 현명하게가 아니라 박식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552쪽에 보면은 딱 중간에 나는 농부의 말과 행동이 우리 철학자들의 은행보다 더 참된 철학의 명령을 따르고 있음을 본다. 하층민은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만 현명하기에 더욱 현명하다. 그 다음 자기 양딸 이야기가 나오죠. 554쪽에 그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나는 여러 곳에서 내 양딸 말이 더 구르내려 자로에게 그런 기대 뭐 이런. 그 다음 555쪽에 두 번째 줄에 보면 다른 덕성들은 이 시대엔 거의 또는 전혀 평가받지 못했다. 하지만 용덕은 우리의 내란 때문에 보편적인 것이 되었고 이 방면에서는 우리 중에도 완벽할 정도로 굳센 이들이 있지만 너무나 많아서 누구를 가려 뽑을 수 없을 정도이다. 지금 마지막 끝부분이 오만에 대해서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오만에 대해서는 자신을 높이거나 남을 깔보는 거라고 그래놓고 넘어갑시다. 바로 봅시다. 그럼 그 18장에 거짓말하는 것에 관하여 그다음 뭐 명성이 자자해서 알고 싶어지는 시사 유명인이라면서 저 자신을 글쓰기 조절에 삼겠다는 마음을 먹어도 봐줄 만한 일이라고 말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의 얘기도 나오고 559쪽에 보면은 타인을 위해 나를 그리다 보니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색깔보다 더 선명한 색깔로 나를 채색했다. 내가 책을 만든 만큼 책이 나를 만들었다. 이런 표현. 그런 표현들 딱 중간에 보면 또 자연은 우리에게 홀로 사색할 수 있는 크나큰 능력을 주었다. 그리고 우리가 일부는 사회에 비치고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자신에게 비치고 있음을 가르치기 위해 우리를 자주 사유로 초대한다. 이런 표현이죠.
그런 표현도 560쪽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인가요? 나는 책을 만들기 위해 공부한 게 아니라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간 공부를 한 것이다. 이런 표현. 그 다음에 그 조금 밑에 보면은 중간 밑에 풍속이 부패할 때 그 첫 번째 양상은 진실의 추방이다. 핀다로스가 말했듯이 진실한 것이야말로 큰 덕의 시작이요. 플라톤이 자기 공화국의 통치자에게 요구한 첫 번째 사항이기 때문이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진실이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아니라 남이 잘 믿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약간 풍자적으로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그 밑에 보면 마지막 줄에 보면은 프랑스인들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이 악덕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이라고 쓰고 있으니 말이다. 약간 비아냥거리는 투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음 줄에 네 번째 줄인가요? 사람들은 마치 맹여의 술은 양 거짓을 배우고 익힌다. 가장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유익한 자질이기 때문이다. 거짓말 한다는 책망이 말로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욕이 되는 관습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자주 생각해 봤다. 나는 우리가 가장 많이 오염되어 있는 결함은 가장 일일이 부인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거짓말하는 다는 것은 가장 심한 욕이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그 마지막 패러그래프 561쪽에 보면은 거짓말은 비천한 악덕이다. 그 플루타르코스는 거짓말이 신을 멸시함과 동시에 인간을 두려워하는 증거라고 매우 수치스럽게 묘사했다. 거짓말의 가정스러움, 천박함, 파렴치함을 이보다 더 완벽하게 표현할 수는 없다. 인간에 대해서는 비겁하고 신에 대해서는 용감한 것보다 더 천박한 무엇을 생각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표현입니다. 아까 그랬죠. 거짓말이 신을 멸시함과 동시에 인간을 두려워한다고 그랬는데, 인간을 두려워한다는 게 비겁하고, 인간에 대해서 비겁한 거죠. 두려워하고, 신에 대해서는, 신을 멸시하는 것, 신에 대해서는 용감하다는 게, 용감해서 멸시한다는 얘기 같고. 그리고 우리의 교류는 오직 말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왜곡하는 자는 공공사회를 배반하는 것이다. 말은 우리 의향과 생각을 소통하는 유일한 수단이요, 우리 영혼의 중개인이다. 말이 없으면 우리는 서로 의지할 수 없고 서로를 알 수도 없다. 말이 우리를 속이면 말로 인해 우리 사이의 모든 교류는 끊어지고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가 와야 된다.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562쪽에 옛날 로마인들과 그리스인들 사이에는 그런 관습이 없었음을 시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서로 거짓말했다고 반박하고 욕설을 부으면서도 그 때문에 진짜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내겐 아주 기이하고 이상하게 보였다. 그들의 행동 강령은 우리 식과는 좀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두 나라의 최고 대장들이 기탄 없이 욕설을 주고받는 것을 본다. 말로만 안 갚음할 뿐 그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진 않았다. 이게 로마와 그리스인들 얘기 같아요. 그렇게 이게 우리 전쟁에서 그런 말 하자. 우리 삼국지에도 그런 얘기 안 나오나? 삼국지에도 보면은 사마이가 출전하지 않으니까
옆에 그 제가 분명히 치마 입고 여자라고 놀리고 뭐 말장난했다는 그런 얘기들 나오죠. 오늘 할 만큼은 한 것 같은데 빠른 속도로 쫙 중간에 한번 잘하셨습니다.